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A7만도가 4%가량 또 상승을 좀 해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증시가 좀 장 초반에 안 좋았다가 좀 살아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반도체 쪽의 움직임에서 슬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봇 쪽, 피지컬 AI 쪽, 그리고 지금까지 많이 눌려봤었던 종목들 위주로 이 순환 매장에 돌 수 있을 만한 트리거가 이 글로벌 시장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H1만도를 제가 최근 6월 17일 날 그 단기적인 이슈가 나온 이후에 분명 주가는 고점을 찍었지만, 이게 기술적으로 볼 때는 이 자리가 분명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가 맞았었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조정이 꽤나 또 크게 나오면서 분명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절대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가 또 기술적으로 볼 때도 H7만도를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이끌어가야 될지, 우리가 어떤 타점을 어떻게 또 주요하게 잡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앞으로 더더더 좋은 일들 가득할 겁니다. 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구간은 이제 오늘의 상승이 저는 정말 큰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어저께 이 글로벌 시장이 일단 크게 빠졌었거든요. 그래 빠지고 나서 아시아 시장이 개장되고 난 이후에 선물 시장이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시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인데, 일단 반도체 쪽에 정말 크게 눌렸습니다. 이 반도체 쪽, 이 반도체 메모리 이쪽에 대한 수급들이 이제 슬슬 힘을 좀 잃어가기 시작하는 것도 맞아요. 뭐 아니다, 뭐 앞으로 더 갈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데, 더 가긴 갈 거지만 이제 이 상승에 대한 변동성 자체가 예전과는 분명 다른 모습을 저는 보여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으로 볼 때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이번 주에 대형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어저께는 실적 발표가 있었고, 이번 주 금요일에 ADR 상장이라는 큰 이슈가 있는데, 이것보다도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어제 시장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소비재 또는 빅테크, 피지컬 AI 이쪽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가 빠질 때 다우존스나 나스닥은 견고하게 그래도 좀 버텨줬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크게 눌려있는 종목일수록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과 같은 상승이 나올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지쳐있던 분들이, 혹은 단타 물량들에 대한 매도가 개인들 위주로 저는 많이 나올 거라 보는데, 절대 매도할 때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H1만도 관련돼서는 이게 피지컬 AI 로봇 쪽에 대한 뭐 내용들, 흐름들, 뭐 상세하게 재료에 대해서는 오늘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단순히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선 언제 매수해서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갈 건데, 그리고 그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에 대한 앞으로 등락폭들에 대한 대응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건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보시면 외인들이 어저께 HL만도를 갑자기 또 매수를 하면서 이 한 달 동안의 누적 순매수가 외인 기관들 위주로 들어오는 게 보이죠. 자,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시장에서 이제는 흔히 말하는 메이저 수급들이 이 박스권에서는 왜 매수를 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점차 줄어드는 현 상황에서 지금 이 자리가 왜 중요한 것일까? 이걸 우리가 좀 알아가야 되는데, 이걸 바로 차트적으로 보고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제가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과 구독자 방에서도 이런 정확한 타점에 대한 대응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최근 상승이 분명히 나와주면서 단기적으로 고점을 돌파했지만, 분명 고점을 돌파해 나갈 때, 이걸 좀 볼게요. 고점을 돌파해 나갈 때 여기 단계보다 여기 단계에 대한 RSI 고점이 현저하게 낮아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리에선 매도를 할 수 있구나, 매도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의 파동이 끝난 뒤에 최근 나왔던 이 조정이 정말 강력하게 지지를 해야만 하는 지지 구간에서 반등을 해주고 있고, 이제 새로운 상승에 대한 파동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하나의 상승에 대한 파동이
조금은 천천히 올라가더라도 단기적인 상승이 꽤나 큰 수익률을 볼 수 있는 자리가 계속 나올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등락폭들에 대한 대응들을 내가 정확하게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한 대응들 뿐만 아니라 정확한 타점에 대한 실시간 대응 또는 시초가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의 주식시장에서 이런 대응이 HL만도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이런 실시간 대응이나 타점에 대한 대응들, 또 정확한 시장에 대한 대응들, 또 섹터에 대한 대응들은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 박프로와 함께 HL만도를 제대로 한번 이끌어 가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HL만도의 만도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소중하게 저장을 좀 해놓을 거고요. 일괄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정확한 타점에 대한 대응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고 이런 타점에 대한 실시간 타점이나 시장에 대한 대응 그리고 이 나스닥이나 글로벌 또 미 선물 시장의 흐름을 제가 계속 같이 짚어드릴 거니까 이것만 잘 판단해서 저와 함께 제가 또 우리 구독자분들은 함께 좀 같이 이끌어 나갈 거니까 이것만 우리가 잘 판단해도 앞으로 우리만의 기준과 원칙을 지켜 나가면서 타점을 잡아 나가는 데는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봐요. 아시겠죠?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가끔 저한테 문자 남기실 때 막 기프트콘이나 선물 같은 거 같이 보내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신데 제가 이런 거 절대 받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또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아니 너가 그렇게 또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런 걸 다 같이 공유를 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혼자 잘하고 있고요. 저는 미증시나 또는 코인이나 전반적인 시장을 항상 공부하고 있고 이렇게 시장을 공부하다 보면 개별적인 종목들에 대한 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저도 마찬가지로 주식 초보 시절에 정말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고요. 남들 따라 매수도 해보고 남들 따라 매도도 해보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나쁘다고 하는 거 여러 가지를 정말 많이 해봤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게 손실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더라고. 근데 제가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도 항상 시장을 먼저 공부했던 거,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지켜 나왔던 거, 이게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앞으로 제가 가진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과 다 같이 공유할 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이라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HL만도의 만도라고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 이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지금부터 우리가 제대로 된 이런 타점들을 잡아 나갈 때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저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상당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 이제 코스닥이 30주년이 되면서 이 30주년 기념행사에도 제가 다녀왔는데 여의도 콜레드에서 있었던 30주년 기념행사 다녀오면서 이제 코스닥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눌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코스닥 쪽에서 제가 보고 있는 거 이제 제약바이오 그리고 또 바이오 섹터 안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과연 주목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지금 대형주 중심으로 모든 시장들이 상당히 수급들이 다 쏠려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최근 이제 우리가 진짜 저점 바닥에서부터 다시 한번 크게 먹을 종목은 따로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힌트를 최근 이런 기념행사에서 제가 받은 것들도 있고 여기에 대한 자료들도 좀 정리를 해놨고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이 코스닥 제약바이오 말고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섹터가 저는 이 스마트 글라스 스마트 안경이죠. 스마트 안경 쪽에 대한 섹터가 아직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메타에서 먼저 출시를 했고 앞으로 삼성 그리고 구글이 출시 예정이고요. 그리고 애플에서도 올해 아니면 내년도에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미리
이러한 것들을 선점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죠. 자, 일단 제가 이 사진들을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제가 직접 찍은 거고, 이게 워터마크를 좀 해놨는데, 도용하지 못하게 워터마크를 좀 해놨고, 자, 보시면, 이제 디지털 헬스에 대한 전망, 그리고 이제 디지털 헬스에 대한 전망뿐만 아니라 뭐 인바디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좀 유심히 좀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기술 수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도 이렇게 좀 나열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누구에게나 다 알려져 있는 내용이고, 여기서 또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아직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또 차트에서도 우리에게 힌트를 주거든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뭐 여기서는 지금 바로 알려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작년에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하죠. 히든 종목 중에서 피지컬 AI가 아직 뜨기 전에 우리가 로봇 관련 섹터를 매수해야 한다라고 기억하셨던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보시는 바와 같이 휴린 로봇이죠. 휴린 로봇이 2024년도 말쯤부터 이게 기술적으로 분명 주가는 이렇게 하락을 하지만 오히려 저점이 이탈되는 하락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너무나 명확하게 나오면서 이 자리부터 다시 하나의 파동에 대한 고점, 매도, 조정, 매수, 또 하나의 큰 파동에 따른 단기적인 고점들, 또 지금 매도, 그리고 저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이런 기술적인 확실한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 종목들, 우리가 코스닥 종목들을 주목을 해야 되고요. 주목을 해야 되고, 이번에 30주년 컨퍼런스 콜 30주년 기념 행사에서 나왔던 내용들, 정리된 내용들 다 같이 공유를 해 나갈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 글라스,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관련된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다 같이 공유할 거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다 같이 공유할 거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들 좀 궁금하거나 이러한 내용들을 좀 같이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든 종목,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공유받을 수 있도록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 같이 공유받을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거니까요. 히든 이 두 글자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히든이라고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만 우리가 잘 판단해서 이끌어가다 보면, 그리고 앞으로 이런 히든 문자 남기신 분들 이번 말고도 앞으로 제가 계속 주목하는 종목들이 있을 때마다 다 같이 공유를 해 나갈 거니까 히든이라고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이번 기회 꼭 놓치지 말고 저와 함께 나갔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중요한 내용들 같이 함께 할 거니까요.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